아파트의 가격이 어디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못 맞춰요. 그리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진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싼 물건만 찾으려다간.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요즘 실수요자분들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 또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집값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조정도 받았고 금리도 동결되면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없어지고 있죠. 따라서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매물들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즘 같은 때에 어떻게 하면 급매물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쉬운 편이에요. 거래량도 많고 비교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그리고 아씨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실시간 호가나 실거래가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수하는 일은 사실 드뭅니다. 같은 단지 내 물건들은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컨디션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그중 가장 저렴한 물건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운이 좋으면 상황에 따라 급매물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수를 하는 시점에 급매물이 딱 나와주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진 않죠. 따라서 급매물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부동산에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방문하시는 것을 꽤 어려워하시는데요. 옷 한 벌을 사기 위해서도 수많은 매장을 둘러보고 상품도 꼼꼼하게 확인하는데 집을 사는데 중개하는 부동산은 한 번만 방문하고 산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죠. 게다가 급매물을 잡으려면 부동산을 최대한 많이 방문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거나 올리기 전인 물건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 소장님들도 사람인지라 조금이라도 더 친분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한테 좋은 물건을 주려고 하시거든요. 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겐 괜찮은 매물이 있어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을 자주 방문하여 소장님과 친분을 쌓고 나는 살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합니다. 때론 급매물이 나와도 인터넷에 바로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얼굴 도장을 계속 찍어 놓으면 좋은 물건을 나에게 먼저 소개시켜줄 확률이 커져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많은 부동산에 방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20군데의 부동산을 한 번씩만 방문하는 것보단 서너 군데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여러 번 방문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보셔서 내가 찾는 단지의 물건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위주로만 보셔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물건을 검색하면 목록이 쭉 나오고 그 아래에 중개업소명이 달리잖아요. 그럼 그 중개업소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중개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쫙 다 나와요. 그걸 보고 내가 찾는 단지에 물건을 많이 보유한 중개업소 3-4군데만 추려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동산들은 내가 찾는 단지의 중개를 주력으로 하는 부동산이니까 해당 매물에 대한 물건 접수도 많고 정보도 빠르죠. 주력이 아닌 부동산 여러 군데 방문만 해봐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매도인들이 여러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으면 내 물건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다시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중개 수수료를 미리 깎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쓰기 전 중개 수수료부터 깎으려고 하는데요. 왠지 안 깎아서 사면 마치 손을 보고 샀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손해는 무엇일까요? 매매 금액에 비교하면 중개 수수료는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수수료를 깎으려다가 금매를 놓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아닐까요? 부동산 소장님들도 수입을 위해 중개하시죠. 무료 봉사로 일하시진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추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도 지시기 때문에 단순히 일하는 거에 비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을 하며 월급을 받듯 그분들도 거래에 대한 법정 수수료를 받으실 뿐이에요. 단순히 공인중개사 편드는 것이 아니라 괜히 수수료 문제로 얼굴을 붉히시다가 더 큰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특히 급매물일 경우에는 사려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분쟁으로 인해 급매물을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투자를 좀 더 해본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부동산 소장님에게 이 정도 가격대의 매물을 구해주시면 컨설팅비를 따로 드린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소장님 개인 능력이시니까 그 능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소장님들은 수수료를 더 받으셔서 좋고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또 좋은 거죠. 수수료 훨씬 이상의 가격을 할인받았으니까요. 따라서 소장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에서 비롯한 존중과 예의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세 번째, 매도인의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소장님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듯 매도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매도인이 매물을 팔려는 이유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급매물은 보통 급한 상황에서 나오는데요. 꼭 팔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과거에는 이사로 인한 급매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세금 문제로 인한 급매물도 꽤 나오고 있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맞추기 위해 일정 기간 팔아야 하는 매물이나 아니면 종부세 부담 때문에 6월 1일 전까지 팔려는 매물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입주를 앞두고 대출 때문에 팔아야 하는 매물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도자의 상황을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현재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그리고 내고가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파악해 두신다면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어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 그에 따른 대응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6월 1일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났지만 6월 1일이 임박한 물건들, 즉 4, 5월 달에 다주택자나 법인의 급매물들을 노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단지 인근 아파트들은 입주 예정단지가 입주기일이 다가올 때 이사를 위한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단지 인근 입주 예정 물량도 함께 보시면 급매물 찾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유무보다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집은 보이는 거에 상당히 현혹되죠. 그래서 보통 깨끗하거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건 매도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매수할 때는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같은 가격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보통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은 좀 더 비쌀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기본형을 더 싸게 사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인테리어는 트렌드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매도할 시점에 인테리어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인테리어 철거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비싸게 사서 철거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팔아야 하는 거죠. 나한테 좋은 집도 중요하지만 투자까지 생각하신다면 보편적인 수요가 있는 집이 더 낫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고 다소 지저분한 집을 싸게만 살 수 있다면 그러한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도배 장판만 바꿔도 새 집같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올리는 가성비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급매물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해당 물건을 주력으로 하는 부동산에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고요. 두 번째, 중개 수수료를 미리 깎지 말고 오히려 추가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매도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 인테리어 유무보다는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급매물은 끈기 있는 자가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결단력인데요. 막상 급매물이 나왔는데도 더 욕심을 부려서 결정하지 못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아파트의 가격이 어디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못 맞춰요. 그리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진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싼 물건만 찾으려다가 결국은 시기를 놓쳐 아예 못 사게 되는 거죠. 어차피 가치 분석 후에 매수하는 거라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는 선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이보다 급매가 나온다면 과감히 결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기회를 잡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기원하고요.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